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프트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문영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먼저 자기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현재 여기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에 3학년 재학 중이고 있고요. 스위프트를 시작한 지는 지금 약 3개월 차 됐습니다. 먼저 저 발표의 예상 기대 청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위프트를 배워보고 싶은데 뭔가 주변에서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 뭐지? 저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서 스위프트에 관심이 생기는 사람. 그리고 스위프트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뭘 해야지 하면서 막막한 사람이 제 기대 청중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스위프트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스위프트 어쩌다가 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스위프트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래서 스위프트 공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가 스위프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작년 이제 7월쯤에 네이버에서 부트캠프를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웹 프론트엔드, 코틀린, iO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뭘 하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럴 거면 iOS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폰 앱을 개발하고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하니까 좀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계속 찾아보다가 이제 스위프트 개발자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중에서 수가 적어서 개발자의 가치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유니크하고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연히 이번 겨울방학부터 저희 학교에서 스위프트 공부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의 주제 선정 이유는 스위프트가 제가 관심이 생긴 지는 작년 7월 이후부터니까 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뭔가 어려워 보여가지고 이거를 해도 될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개월 동안 공부해보면서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막 주변에서 어렵다 하는 것처럼 악명처럼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은 그냥 좀 더 빨리 시작을 해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어가지고 저처럼 혹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저처럼 되지 말라고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스위프트는 쉬운 게 맞은가 보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위프트 자체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스위프트는 입문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위프트라는 언어 자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함부로 뭐 쉽다 어렵다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근데 입문하기 쉽다라고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위프트에 대해서 완전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애플이 iOS, 맥, 애플 TV 그리고 애플워치 앱 개발용으로 만든 강력하고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요. 스위프트 이전 시절에 오브젝티브 C로 아이폰 앱 개발을 했는데 오브젝티브 C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 애플에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좀 쉽게 만들어 보자 해서 스위프트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입문이 쉬운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사람들이 입문하기 쉽도록 만든 언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처럼 스크립트형 언어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제가 스크립트형 언어를 써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써보신 분들은 쉽게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위프트는 또 이제 무료로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입니다. 스위프트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고 오픈소스를 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애플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가 아주 좋은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이런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앱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스위프트로 만들어진 앱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씩 눌러보면은 순서대로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커스텀하고 그런 거를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하나를 들어가 본 건데, 코드들이 있고 뭐 알아보기, 사용자 하기처럼 자기가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 개발자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스위프트 UI 튜토리얼스라는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앱을 만들어 보는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서, 이거를 따라가면서 이제 클론 코딩을 하다 보면은 확실하게 앱 뭔지 이해도 되고 앱도 금방 하나 만들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위프트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문법이 있는데, 문법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뭐 저도 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알지 않지만, 그래서 문법은 기본적인 것만 딱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오는 클론 코딩 같은 거 하면서 모르는 생소한 문법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문서화해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하시면 그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위프트 UI가 있는데요.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스위프트 UI는 코드만으로도 이제 어플의 화면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처럼 코드를 작성해서 화면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알면 알수록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근데 진짜 엄청 많이 모든 걸 알고 가겠다 하고 공부를 하면은 개발을 절대 시작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나 튜토리얼스 같은 걸로 공부를 한 다음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앱을 직접 삽질해 가면서 공부하고 하는 편이 저는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느는데. 그리고 제가 스위프트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를 되게 인상 깊어서 가져봤는데, 이 개발은 땡땡땡이다 해서 안에 뭐 들어갈 것 같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실까요? 독이요. 네? 독이요. 저기요. 네. 아쉽게 틀렸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개발은 오픈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 많은 걸 알고 가면 좋지만 개발자는 진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항상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보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와 진짜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좀 최대한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굳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클론 코딩으로 공부를 해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네, 클론 코딩이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클론 코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완성된 코드가 이제 앞으로 잠깐 넘어가면 만약에 이런 어떤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화면을 구성하는 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을 건데 여기서 코드를 다 작성을 해 주시는데 아마 이거는 뭐다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코드를 알려 주실 건데 그걸 보고 아 이건 이렇구나 하고 일단은 처음에는 모르니까 따라 쳐보고 이제 그러다가 그럼 이거는 다른 것도 다른 기능을 추가해 볼 수도 있겠네 하면서 자기만의 기능을 더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앱을 하나 만드는 거를 저는 클론 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네. 이제 찾아봤을 때 생각보다 물론 처음에는 뭘 공부해야 될지조차 모르잖아요. 네. 근데 또 찾아보면은 알면 알수록 이제 생각보다
iOS 자료가 많이 보이는데 네. 그러면 그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이거 어떤 걸 더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 뭐부터 배워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 어떤 게 더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진짜 저도 항상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도 원래 자기가 하던 게 있으니까 거기서 모르는 걸 검색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르는 지금 하던 거에서 궁금증이 생긴 거를 먼저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하고 하는 편이 제일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으면 저 다음 차례인 현주님 발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된 육현주입니다. 일단 당연히 제 소개 먼저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여기 비전공자 계시나요? 3분 정도 계시네요. 그럼 iOS가 아닌 분야를 메인으로 하시는 개발자 계실까요? 꽤 되네요. 일단 저는 비전공자입니다. 저는 인문학 졸업생이고요. 대학교 다닐 때는 개발을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제 타 기관에서 1년 정도 대실제 전문 과정으로 임베디드 쪽을 배우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C++ 쪽에서 영상 처리 비전 쪽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iOS 쪽으로 지금은 왔는데 그 과정을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C++ 영상 처리 쪽에서도 저는 머신 비전,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설비 쪽에서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아주 핫하잖아요. 저는 SK 배터리 공장에 이제 카메라로 배터리를 체크해서 검사해서 패스 or fail로 하는 설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고객사인 그런 대형 회사들이 해외에서 공장을 차리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담당자로서 설비 담당자로서 출장을 가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아니라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공장이고 1인 출장이다 보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이게 24시간 풀 가동하는 동안 오류 없이 가동하게끔 계속 상주해야 하는 근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안에 공장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환경이었고 핸드폰 반입하기 어렵고 핸드폰에 있는 뭐 데이터를 끈다든지 하는 식으로 들어가야 돼서 코드를 작성하다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퇴근하고 밖에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다음날 외워서 쳐야 돼요. 데이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저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됐습니다. 리팩토링은 당연히 꿈도 못 꾸죠. 리팩토링은 이제 첫 빌드가 마지막 빌드입니다. 되면 끝이에요. 다음 업데이트까지는 그 빌드에 손대지 않습니다. 왜? 가동 중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쓰던 걸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C++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MFC 방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보시면은 우리 익숙한 상단바가 보이죠? XP 때 쓰던 느낌인데 지금도 위에는 다르지만 아래에 있는 부분은 매우 유사합니다. 컴포넌트, 이 버튼이라든지 스크롤이라든지 이런 익숙한 환경이 지금까지도 10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자인은 관계없이 그냥 기능만 필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C++ 다음에 C샵이 나오고 윈폼이 나와도 설비 업계는 예전에 쓰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그도 고쳐지지 않고 리팩토링도 하지 않고 성장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환경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장에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이제 스크린 타임 알람이 뜨더라고요. 이제 6시간 30분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캡처를 했는데 스마트폰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럼 이 아이폰은 뭐지? 하다 보니까 스위프트를 알게 됐습니다. 스위프트는 뭐 최근에 만들어졌고 애플의 환경 안에서 WWDC를 매년 이루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기능을 항상 개발자들한테 알려준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위프트 지금 5까지 나왔고 좀 더 새로운 첨단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알게 되었고 애플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추진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당연히 애플도 알아봤죠. 근데 그때는 오브젝티브 C로 구성되어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때 스위프트를 몰랐어요.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젝트 C만 봤을 때는 조금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관심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어요. 지금 애플 아이폰의 사용률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2012년에 13%, 작년에 20%입니다. 더 볼까요? 더 보면 이제 구입 의향도 12%에서 작년 22%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현재 인터넷에 IT에 친숙한 사람이 얼마나 사용하는가. 10대, 20대가 50%, 49%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54%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최신 산업으로 간다면 이것이 좀 더 맞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플페이도 나왔으니까요. 좀 더 시장이 좀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매력을 느낀 건 멀티 플랫폼에 이제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점을 또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맥에서 코레일톡을 저는 쓰고 있어요. 핸드폰에서 다운받고 결제를 한 다음에 이제 평소에 맥 쓰다가 내가 주말에 어디 올라갔어야 되는데 몇 시지 하고 확인할 때 코레일톡으로 들어가면 확인이 바로 됩니다. 다 연동이 돼가지고. 하지만 윈도우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맥에서만큼 제가 느꼈던 경험만큼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맥에 iOS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할 수 있겠죠. 안드로이드는요? 아니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터는요? 안드로이드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멀티플랫폼 환경이 iOS보다 덜하다는 좀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고 플러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단 안드로이드 쪽에서 먼저 개발이 완료가 되고 애플 쪽에서 발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빌드가 이루어지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좀 더 최신과 첨단을 이참에 새로 시작하자면 최신 걸로 하자라는 제 마음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에 관심을 아주 크게 가지게 되었고요. 여기 가치 성장, 확장성 이런 거는 당연히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안에 같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문법 먼저 공부 들어갔고요. GUI 공부, 제가 아주 불만 있었던 게 GUI, 그걸 화면을 구성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스위프트 UI와 UI 키트 중에 저는 그나마 좀 더 최신인 스위프트 UI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 개발로 바로 토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스위프트 인터넷 매뉴얼이 영어로 돼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한글로 번역본으로 이제 올려져 있는 게 있어서 이런 인터넷 소스를 활용하면서 문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구글로 검색을 하면서 매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저는 적극 활용하는데요. 샤라웃 개발자리.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는가를 많이 봅니다. 저는 당연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매뉴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매뉴얼을 구체화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만드느냐는 이렇게 유튜브로 가서 보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1대1로 맞춰서 보고 예제까지 본 다음에 실습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재미없죠. 교수님이 하라고 하고 상사가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잖아요. 할 줄 아는 건데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1월 2일부터 스위프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문법 공부하고 클론 코딩하고 하는데 그냥 좀 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의 앱을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거 제가 만든 앱이거든요. 너무 재밌게도 아이폰이시네요, 다들. 안드로이드는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다 봤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1월 동안 언어를 공부하고 클로코딩을 조금 해보고 나서 6월 초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들여서 빌드 1.0.0으로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발자 계정을 등록해보고 리젝트도 3회 당하면서 이제 등록을 했고 지금은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운로드 수 지금 70 정도 될 거예요. 빌드 1.4.0까지 올렸는데 4일 전에인가 3일 전에 올렸는데 아직도 업데이트 또 안 돼가지고 문의메일 하나 보내줬는데 답이 없네요. 이렇게 앱 개발을 직접 하니까 스위프트를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컴포넌트 하나 따라하기 하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끄덕하고 끝나는데 직접 만드니까 확실히 체감도 되고 예전에 다른 앱을 또 하고 다른 더 만들 때 이거 어떻게 했더라 하고 하면서 예전 거 다시 켜서 아 이거 이렇게 했었지 하고 확인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동 화면인데요. 키워드를 랜덤으로 제시하고 이렇게 지도로 바로 가기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를 바로 맵으로 보내줍니다. 지금 메뉴를 바꾸고 다시 지도로 들어가면 단어를 이제 지도로 써줘서 검색은 알아서 이루어지고 GPS도 알아서 지도해주고 제가 하는 건 단어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엄청나게 뭘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럴듯한 앱 하나가 완성이 됐고 거기다 광고도 넣어서 지금 0.98달러 벌었을 거예요. 근데 10만 원 될 때까지 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광고는 그냥 재미로 넣어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니까 뭐 어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스위프트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앱 개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이건 한 달 전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만들었어요. 지금은 아직 빌드 1.0.0을 심사 중인데 저는 프레임워크나 이제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걸 참 좋아해서 이번에는 피트니스 앱을 해보자. 제가 머신 비전 쪽에 있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영상 처리다 보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게 참 재밌어서 이렇게 푸시업 앱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모드를 주고 횟수당 얼마나 많은 양을 할지 정할 수 있고 유예 시간을 두고 지금 사운드 재생은 안 되는데 3, 2 안 들리죠? 네. 스타트하고 팔 각도 안쪽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되면 온인데 양쪽이 둘 다 초록색이 들었다가 떨어져야 개수가 올라가게끔 로직을 구성하고 나서 개수가 뭐 5회면 세트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지금 강제 종료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서 앱을 완성할 때 로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만들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밤에 혼자 학교에서 다 같이 아카데미 맞춰서 하다가 집에 와서도 계속 하고 싶고 밤에 하다가 늦잠도 자고 오히려 평소 같았으면 게임하다가 늦게 자는데 이렇게 능률이 있고 스스로 추진력이 생기는 공부 방식이라고 이렇게 공명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안 받았네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 토익 프로젝트를 이제 하면서 가장 느끼는 거는 지칠 때 어떻게 유지를 하시는지. 제가 지친 타이밍은 이렇게 있었는데
난 이 기능을 해보고 싶다. 근데 인터넷에 없고 있어도 저는 스위프트 UI 기반이었는데 뭐 다른 환경 기반이라든지 아니 소스가 너무 오래돼서 뭔가 껄껄떠든지 그럴 때 많이 지쳤어요. 많이 지쳤는데 토이 프로젝트에서 라서 다행인 거는 정해진 방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나름대로 굴러는 갔어요. 물론 당연히 초기 기획안이 무적은 아니니까 엄청 많이 무너뜨리고 새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치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만들어낸 것부터가 베이스가 0이니까 다 성취가 돼서 지치진 않았어요. 네, 질문 더 없는 것으로 하고 발표만 마치겠습니다.